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상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수호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자, 확인하실 사항은요, 제가 체크한 부분, 이렇게 빨간색 체크한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문에 있는 것만 보고 확인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밑에 세무서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4단의 세무서까지 확인합니다. 자, 프로그램,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틀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좌측에 수호 상사 개인 맞고요. 우측으로 와서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보시다가 틀리면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일반과세자 이렇게 해서 고쳐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민번호로. 개업일은 밑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좀 틀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개업일 밑에 그 다음에 종목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세무서도 틀렸거든요.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호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방법은 하나씩 보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보는 겁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책을 보시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누릅니다. 항목별을 하나씩 보는 거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금액 눌러가지고 안에까지 다 보셔야 돼요. 맞는지. 쭉 보시면 급여가 틀렸어요. 자, 급여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틀렸거든요. 복리후생비를 150에서 110으로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잡이익은 없어요. 임대료가 있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상단에 삭제하고 밑에다가 임대료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걸 임대료를 고치면 돼요. 고치실 때는 왼쪽에 잡이익 왼쪽에 코드 자리에다가 임대라고 치면 됩니다. 두 개 중 하나 선택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당기순이익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56만 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음. 즉 여기에 있는 것만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만.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눌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떴잖아요. 금융기관 탭을 누르고, 금융기관 탭은 당사가 개설한 통장 넣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그러면 98006 은행 넣고 통장 보통예금 오른쪽에 계좌번호 치면 되겠죠. 하이픈이 없는 경우에는 하이픈까지 다 넣으시면 돼요. 하이픈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만 치세요.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용 계좌 가서 여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장 닫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호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별 초기 이율,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그럼 보고 정정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화면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보세요. 예. 외상 매출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좌측에서 외상 매출금 눌러요. 우측에 거래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틀린 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믿음전자 예, 금액 틀렸잖아요. 2천만 원. 그다음에 우진전자 이렇게 봐요. 1,000만 원 맞죠? 그다음에 형제, 근데 리트 상사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요. 500은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삭제하고 밑에다 넣거나 아니면 이 코드 자리 누른 다음에 고치셔도 돼요. 단 이 코드 자리에서 한글은 입력이 안 되니까요. 상단에 코드를 누르고 고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실 대로 하나 하시면 돼요. 다 고치고 나면요. 빨간색 차액이 없어야 돼요. 그럼 하나 됐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좌측에서 외상 매입금 누르고 우측에서 이렇게 봐요. 여기 보시면 중소상사 금액 틀렸죠. 1200으로 고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숭실상에 1,000만 원 받죠. 국보상사 600만 원 받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없어요. 하나만 고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차익이 없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면 조교 입력은 생략하고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까지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등록된 걸로 쓰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7월 16일 우화상사에 상품 3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자산의 증가 6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 6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고요. 우화상사 이렇게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문제 봤을 때 3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 부분 상품은 300만 원어치 아직 주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계약금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입력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문제 푸실 때는 날짜에 일자까지 입력을 하십시오. 7호를 선택하고 16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60만 원. 대변의 선수금. 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요. 거래처 이름 두 글자 우화를 넣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자, 600만 원 들어간, 60만 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당사의 영업부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비지카드로 결제하였다. 비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재고자산이 아니라 비품 샀으니까요. 상품 산 게 아니면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 전표가 보이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여러분 외상이잖아요. 외상이고 외상의 이름이 두 개 있어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그래서 사온 물건이 상품이었다면 외상 매입금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쓰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이제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거래처 넣으실 때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카드사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8월 4일입니다. 차변의 비품, 차변의 비품. 자, 1500, 대변의 미지급금. BC카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8월 25일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 여러분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세 나왔다 그러면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취득 이후에 발생된 회사 비용이고 이게 세금이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이니까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출금으로 돼요. 출금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일 때 출금 또는 차변, 대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출금을 하시려면 1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그 다음에 12만 원 넣으면 출금이니까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현금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6일입니다. 수분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180만 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 금액 2%를 제외한 금액을 당좌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출 할인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인데 받았으므로 장부에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쓰시고요. 거래처 넣어야 되죠. 예, 수분 상사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는 거니까 수익을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써야 돼요. 매출 할인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이 돼요. 그 다음에 2%니까요. 180만 원에 2%를 해요. 그러면은 36,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는 176만 4천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9월 6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9월 6일 차변의 매출 할인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매출 할인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개 뜨거든요. 우리는 상품을 파는 도매업자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 거 골라야 돼요. 403번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6,000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176만 4천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넣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수분 상사를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9월 20일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영업부 직원들 간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로 하셔야 되고 당사가 우리 거 전산회계 2급은 도매, 소매업만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원가 고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9월 20일에다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 대변 넣으셔도 되고 이 거래는 출금도 되거든요. 저는 출금을 해볼게요.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 고르면 811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0월 5일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용 포스트잇을 제작했다고 그랬죠? 홍보가 핵심 단어죠. 그래서 이 이름이 광고선전비가 돼요. 광고선전비 이렇게 되고요. 판관비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업용 삼성카드인데 신용카드니까 그 외상이죠, 신용카드. 근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상품 사왔을 때 외상 매입금 쓰시고 그 외에는 외상은 미지급금 쓰셔야 돼요. 이렇게. 50만 원씩 넣고요.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를 넣어야 되니까 삼성카드가 입력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10월 5일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대전시 동구청에 태풍 피해 이재민 도끼 성금으로 현금을 기부했대요. 기부금 현금이죠. 얘도 차변 대변 넣어도 되고 출금으로 되는 거거든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기부금 출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그 다음에 직원 부담분 각각 19만 원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것 돼 있네요. 예, 국민건강보험료, 예, 국민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예,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 직원한테 급여 줄 때 보험료 뗀 거는 여러분 예수금으로 처리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이제 건강보험료는 예, 복리후생비로 처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예, 세금과 공과로 많이 처리하고요. 그래서 납부했다니까 부채 감소시켜야 되니까 예수금 차변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 비용의 발생, 판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이제 19만 원, 19만 원 해서 보통예금 합산해서 38만 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작업 8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정정은 이제 고치는 거죠. 틀린 게 있으니까 고쳐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8월 16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6일을 쳤습니다. 내용을 보고 지문을 보세요. 이렇게 봐보세요. 운반비로 계상한 5만 원은 우선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 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지급한 것이다. 매입이잖아요. 매입 시의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상품에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운반비로 판관비를 처리한 거예요. 운반비, 판관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상품을 팔 때, 그럴 때 당사가 운임을 부담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뭘로 바꿔야 돼요? 상품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상품으로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자, 9월 30일입니다. 그대로 화면 봐주시고요.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모두 차입금, 온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 중 차입금 원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대요. 그래서 돈을 빌리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데 그 이자까지 합쳐서 전부 다 장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장기 차입금 상환한 걸로. 예. 보통 예금에서 이자까지 1,100 나간 거죠. 그리고 여기 확인해 봤더니 원금은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모두 이자까지 합친 비용을 원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환한 것으로. 근데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이 이자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고 이자를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밑에 빈칸 하나 넣으셔도 되고 두 번째 줄 이렇게 내려오면 상단에 전표 삽입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위에 한 줄이 삽입돼요. 이거 눌러서 수정하셔도 돼요. 이게 수정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요. 이걸 쓰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밑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답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처리가 끝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2개 고쳤습니다. 자, 결산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 문제에 넣으실 때는 프로그램에 자동 메뉴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는 우리가 굳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넣는 거니까요. 수동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 수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 결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오른쪽에 좀 써볼게요. 자동이라고 그냥 그러거든요. 자동 결산 분계를.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동 결산 문제 외울 거 몇 개 안 돼요. 기말의 재고 자산 정리하는 분계,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이렇게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개를 한번 있는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소모품이니까 방금 적었던 거 없죠. 예, 방금 적었던 게 기말 재고자산,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가수금,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감가상각 나오네. 감가상각비는 자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동이에요. 자동 결산. 그러면 문제 푸실 때 수동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수동. 직접 입력할 거 수동. 그 다음에 자동. 자동은 가장 마지막에 입력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 3개를 먼저 입력하시고 어디다 입력하냐면 일반존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치시고 결산일이니까. 그리고 얘는 자동이니까 메뉴에 자동 메뉴를 사용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 메뉴는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보이시죠? 결산에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수동부터 먼저 처리해 볼게요. 수동은 일반존표 한다고 그랬으니까 12월 31일에다가 결산일 넣고 하나씩 회계 처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볼게요.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소모품이 자산 이름이거든요. 단기 중에 사용한 금액은 7만 원이었다. 자산 잡은 다음에 썼다면 비용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비용의 이름이 소모품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가 들어가야 돼요. 7만 원 쓴 건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걸 자산에서 빼야 돼요. 왜냐하면 썼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수금 잔액 20만 원은 강원 상사에 외상배추금 해수액으로 판명되었다. 가수금이 어떤 계정이냐면 돈은 받았는데 온이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가수금이 장부에 있으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내역이 밝혀지면 즉시 대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요. 가수금이 이제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게 부채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쓰면 부채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원인 밝혀진 외상배출금을 대체하시고요. 외상배출금이 채권이니까 거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강운 써서 강원상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1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결산일까지. 자,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회계연도 중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결산 시에 현금이 많거나 부족하고 운이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분은 즉시 잡손실, 남는 거 즉시 잡이익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이 아닐 때는 운을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운을 찾아야 되므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합니다. 저 10만 원의 운이 판명되지 않았는데 이거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지금 부족분인지 초과분인지 알아야 집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서 부족분인지 초과분인지 알아야 돼. 지문을 봤을 때는 이게 부족분인지 초과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장부에 가서 현금 과부정 계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장부는 본인이 편하실 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사한표를 보셔도 돼요. 시사한표가 결산 시에 수정분기하기 전에 정확하게 전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니까 이게 이상이 있는 거 다 제거한 그 표가 되거든요. 잘못된 거. 그래서 보통 시사한표를 보고 많이 수정분기해요. 그래서 시사한표 가서 저는 볼 건데요. 이거 외에도 계정별 원장 가서 보고 하셔도 돼요. 시사한표에 가서 현금 과부족을 확인해 볼게요. 12월 31일로 편하실 대로 보고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 과부족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봤더니 대변에 현금 과부족 10만 원이 있네요. 대변이 있다는 거는 부족할 때는 차변, 남을 때는 대변에 쓰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실 분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현금 과부족을 12월 30일을 현재 알고 싶다 그러면 12월 30일을 쓰고 현금 과부족 이렇게 쓰셔가지고 대변 보세요. 대변은 언제 대변했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에 남을 때. 그러면은 이게 남았다는 거니까 운이 모르면 자비로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차변을 옮겨야 되겠죠. 대변이 있으니까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옮기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그 계정에다 자비익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죠. 이제는 감가상각비 넣어볼게요. 이거 자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동 메뉴에 갈게요.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돼요. 12월 여기 기간에는 1월부터 12월 회계기간을 넣어주시고요. 회계기간 넣어야 돼요. 1월부터 12월. 그리고 이렇게 창이 나오면 도매업자는 매출원가, 이렇게 제품 매출원가, 도급원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가셔서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로 해야 되니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가서 차량 운반구 거 하기 위해서요.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이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감가상각비로 가서 차량 운반구란에다가 금액 비용 계산해 준 거 60을 넣고요. 비품에다가 50을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거 하기 시키려면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결산분기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전표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업용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장부주에 답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라는 말입니다. 학습할 때는 수업용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교육용이니까 여기다 직접 답을 쓰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월 말 현재 외상배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상호가 그 외상배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외상배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 그랬으니까요.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으면 장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문에 있는 대로 6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6월 말이라고 그러면 6월 말 한 번에 찍어도 돼요. 그래서 6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앞에 어떤 날짜 찍든지 상관없이 뒤에만 6월 30일 딱 맞으면 6월 30일 현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6월 30일 두 번 치세요. 그리고 계정 과목의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 모르면 이게 물음표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문을 읽어봤을 때 특정 거래처가 안 나오면 전 거래처를
조회해서 찾는 거예요. 가장 적은 거 그랬잖아요, 잔액이. 그래서 정거래처는 거래처란에 두 곳에서 거래처 입력하지 마시고 엔터를 이렇게 2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다 조회해서 나옵니다. 잔액 물어봤죠? 잔액 탭에서 보는 거고요. 잔액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은, 그랬으니까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는데 420만 원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상호하고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상호를 써야 돼요. 드림상사, 그 다음에 42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이게 판자는 판매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는 겁니다. 총계정 원장은 언제 사용하냐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느 달이 가장 적게 발생했는지 크고 작은 거 물어볼 때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빨라요. 여기 장부 조회하는 그 방법 교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서머리 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조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느 장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서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핵심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그것만 좀 읽고 하면 금방 좀 빨리 조회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총계정 원장의 그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보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볼 때는 총계정 원장 올배로 조회하면 제일 빠르다고 써놨거든요. 예, 제일 빨라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걸 조회하시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은 모든 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할 때 쓰는 건데요. 단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즉 조교가 안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모든 계정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계정별 원장은 뭘까요? 자세히 나오는데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현금 출납장은 현금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고 싶을 때예요. 현금 출납장은 입금, 출금 잔액만 알고 싶을 때 쓰시고 그 외에는 쓰시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갈게요. 상반기 날짜를 넣을게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복리후생비, 판관비로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월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월별로 하고 일별로 나오는데요. 일별로는 일자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 오셔야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숫자 제일 큰 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3월이 가장 많은 달이 되고 지출액만 물어봤으니까 252만 4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게요.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장부 금액은 여러분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취득한 금액에서 그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이렇게 구하라고 나오면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차량 운반구는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쓰는 게 뭐냐면 결산 시에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계정별 원장에 가서 조회하시면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날짜 맞춰서 해볼게요. 6월 말이니까 6월을 선택해요. 가시면 6월 현재 차량 운반구 거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취득 금액이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바로 밑에다 이렇게 써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장부 금액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차감해서 쓰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식지를. 그럼 한눈에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2200 주고 샀는데 가치가 600만 원 떨어져서 현재 1600만 원이다. 정답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